저는 사실 제 예민함을 이렇게 써먹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좀 상처받을 때가 있었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내가 막 한창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3분 안에 내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안전지대와 강점,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도록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만점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도 이 옆에 있는 테스트 질문 함께 보면서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고민하면 살지 않을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홀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갈등을 피하려고 아예 그냥 제 의견을 말하지 않고 저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학창시절에도 등교 전에 저는 늘 배가 아파가지고 긴장 상태로 집 문을 나섰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면 집에 돌아와서 그 대화 과정을 혼자 이렇게 그냥 막 자동으로 복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뿐만 아니라 쉬고 싶어서 드라마를 볼 때도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대사 너머에 어떤 암시가 있지 않을까? 복선이 깔려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혼자 막 반전과 추리를 캐내느라 드라마 보는데도 굉장히 진지한 편입니다. 그래요. 저 예민지수 만점자예요. 그런데 저 스스로는 사실 제가 좀 무던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아이러니함은 뭘까? 저는 사실 제 예민함을 이렇게 써먹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좀 상처받을 때가 있었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내가 막 한창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3분 안에 내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안전지대와 강점,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도록 팁을 드릴게요. 예민함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 다루기만 한다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5%에서 30%는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각이 과도하게 민감해가지고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낯선 곳, 소란스러운 곳, 온갖 감각이 난무하는 상황에 오래 있는 걸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없이 수많은 정보가 입력되니까요. 그리고 감수성도 예민해요. 타인의 관계에서 표현과 암시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곱씹다 보니까 타인의 좀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감각, 감정, 관계와 같이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많은 자극을 받다 보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민함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예민한 사람들의 높은 감수성과 지각력 때문에 본인은 사실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민감하게 기쁨과 행복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신체 상태와 에너지의 비축 상태,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과 이 한계를 지각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나를 더 특별하게 하는 무기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민함을 나의 재능, 강점, 특별함이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경계짓기입니다.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좀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 많대요. 완벽을 추구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해내려다가 자신을 이렇게 혹사시키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나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나는 약하고 세상은 위험해 라는 이런 틀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경계를 삼아야 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기준과 센서는 바로 우리 몸이에요.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휴식해야 하는 시간의 이 경계, 또 뭐 하다못해 우리 포만감과 공복의 경계, 고통과 불편함의 경계, 신체 에너지의 상태 등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잘 간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이런 정신적인 경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공감과 감정이입의 정도, 관심과 배려의 정도를 파악하면서 내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경계를 스스로 인지하려는 이런 노력과 경험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예민한 지각력, 감수성으로 입력되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하면서 곱씹는다면 그 내용을 백지의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저도 가끔 하는 일인데요. 실제로 종이에 이렇게 써보고 나면 그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실제 경험한 것과 내 생각을 잘 구조해 나가다 보면 생각을 명료화하는 능력이 길러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을 너무 제한하거나 이렇게 압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생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배우면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생각과 생각을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하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샘물 솟듯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무엇을 무조건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보고 더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나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성장하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나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또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의 지각을 조절하고 자극과 정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좀 내가 지어보고자 노력할 때 이 예민함은 오히려 축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예민함을 좀 잘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교육학을 배우던 시절이었거든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다른데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하면서 구분 짓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라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인지교육학 교수가 인간에게는 9개의 상호 독립적인 지능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중에 자기 성찰 지능이 있는데 이 지능은 자기 자신이 마주한 상태나 감정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인 거죠. 저는 이 다중지능 검사를 했을 때 자기 성찰 지능,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이해 지능이거든요. 이것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런 1:1 글쓰기 인터뷰 서비스도 이런 맥락에서 좀 저한테는 잘 맞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정리하는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성찰하고 통찰한 것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지능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게 예민해야 좀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을 발견하고 실제로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와 타인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미 타고난 것을 바꾸기보다는 그 자체를 좀 잘 써먹고 싶은 마음에 나를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자책하고 미워해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피하고 싶던 나의 약점과 문제에서 새롭게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이 참 재밌네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미 내 안에 쌓인 수많은 이야기가 나답고 기쁘고 유익하게 사는 법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민함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가꾸어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또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나답게 기쁘고 유익한 삶을 사는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가장 먼저 편하게 다음 소식을 받아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